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245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약 40%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의 가속화로 수급자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난 건데요. 지난 5년 새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내 최고 수준인데요. 그러다 보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대구의 경우 고령층 고용률이 지난 10년간 상승 곡선을 그린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내후년이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방안 마련에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8월 3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일주일 넘게 북부권에서도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간밤에 열대야로 잠 못 드는 곳도 늘었는데요. 안동은 오늘 아침 25도로 시작해 낮에는 35도까지 오르며 찌는 듯한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물을 자주 드시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특히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이나 농작업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등이 산사태 안전시범마을로 조성됩니다. 벌방리를 비롯해 봉화군 춘향면 학산리,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등 이번에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소규모 마을들을 앞으로 풍수해 예방 정책의 전국적인 모델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시범 마을의 토사 유출을 막아줄 사방댐을 건설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조기 경보 체계도 구축해 대피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사방댐이 토사 유출의 1차 저지선을 역할을 하게 되고 집중호우 때도 빗물의 유속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현재 대피 장소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마을회관의 대피 장소로서의 안전성과 적절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일시 대피 가능한 숙소 기능과 또 비축 물자 저장 기능을 가진 마을회관을 새롭게 건립할 예정이고요. 인근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까지 함께 구비해서 산사태 방제공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 여전히 폭염경보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36도로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 사이 포항에서는 열대야가 6차례나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밤잠을 설쳤는데요. 당분간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시원한 곳에 머무르시면서 물 자주 드셔주시고요. 어느 때보다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포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SRT에 동해선 포항을 포함한 경전선 창원 진주, 전라선 순천 여수 등 신규 노선 3건에 대한 노선 면허를 발급했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포항과 수서를 오가는 고속철도가 다음 달부터 운행될 예정입니다. SRT 노선 신설 문제는 포항 시민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였는데요. 현재 포항에서 KTX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 강남권으로 가려면 서울역이나 광명역에서 내려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고 SRT로 환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SRT 운행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면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권에 대한 교통 편의가 증대되고 고속철도 서비스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30도, 습도는 76%인데요. 내일과 모레 주말 동안에도 고온다습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에서 남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선박 점검으로 인해 일부 휴항하는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이 지역 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국가 행사인 제4회 섬의 날 행사 당일 대규모 초청 인원들과 방문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축제 행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8월 8일 섬의 날에는 군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 6개소를 전면 무료 개방하고 8월 9일에서 11일까지는 요금 50%를 할인 적용해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금 조정이 적용되는 대상 시설에는 첨부해중 전망대, 독도 전망 케이블카, 복랩 폭포, 선목 감능보, 태아 항목 모노레일, 남서 일몰 전망 모노레일입니다. 군은 이번 조정 운영을 통해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무료 개방 당일 8월 8일은 매표시 적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매표 인원을 안전관리요원으로 전환해 안전하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할인 적용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 동안 방문객들에게 기분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울릉관광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만전을 다할 예정인데요. 이번 기회로 울릉도를 방문하게 될 내빈들을 비롯한 방문객들 모두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울릉도에서 좋은 추억을 쌓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대구 북구갑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최근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양 위원장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전화로 만나서 관련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금희입니다. 예, 먼저 신임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성 시당 위원장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조금 놀랐고요. 네. 첫 여성 시당 위원장으로서 많은 관심과 호응 속에 시작한 만큼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예, 부담이 크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예, 향후 1년간 대구시당을 이끌게 되셨습니다. 내년 총선에 임하는 각오, 활동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내년 시당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의 가장 큰 초점은 내년 총선에 맞춰져 있는데요. 네. 내년 총선은 윤석열이라는 브랜드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아니면 국정과 관련된 치적을 대구 시민에게 알리는 데 주력을 할 것이고요. 예. 이를 통해서 대구에 응집된 힘이 수도권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대구 시민들은 국민의힘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부에 와닿는 공약 개발도 중요한데요. 지역 공약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 대구 지역 공약은 지금 현재 각 당협위원장님들을 통해서요. 의견을 수렴하고 또 특히 대구시하고도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네. 대구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첨단 산업이 이 대구에 어떤 초석을 놓는 일, 그 일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일 관심이 있습니다. 첨단 산업 육성에 좀 힘을 쏟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벌써부터 이번 선거에 현역 의원 물갈이설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국민의힘의 공천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천인데요. 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이번 대통령의 어떤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나 아니면 국민의 눈높이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공천이 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가장 많은 중앙당에서 신경을 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률적으로 어떻게 물갈이를 몇 % 하겠다 뭐 이렇게 공천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네, 일률적인 그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굵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진 의원들의 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국회에서는 초선은 초선으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뭐 3선이나 또 4선, 5선은 그 역할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무게감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잘 우리 대구의 중진 의원님들과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비율이 잘
골고루 맞추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자, 군위가 이제 대구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데 지역에서는 동구을 또는 북구을 지역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군위 편입에 따른 선거구 조정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세요?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서 사실 대구가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큰 이제 면적을 보유하게 됐거든요. 예. 네, 이런 변화에 따라 가지고 대구 경북의 지역구 조정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역구를 조정할 때는 사실은 선거구의 인구 상한선이라든지 하한선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4월 10일 선거구 획정인 법정 시한을 이미 넘겨놓은 상황이지만 국회에서는 선거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여야 간에 매우 첨예한 사안이라서요. 아직 결론이 나지 못한 채로 있는데 국회에서 아마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는 사안인 만큼 그 방향이 저는 곧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곧이라면 한 언제쯤 그러면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계시나요? 지금 이게 그 선거구 획정과 관련되어서는 여야가 협의하고 있는 협의체가 있거든요. 예. 그 속에서 아마 인구 관련이라든지 각 이제 지자체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걸 사실은 저는 그 위원회에 속해서 있지 않아 가지고요. 언제 획정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날짜를 지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북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데 지역의 수건 사업들 추진 상황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에 지금 가장 큰 사안들은 도시철도 4호선이 있고요. 그리고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경북대 주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구에서는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를 다 지금 챙기고 있고요.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는 첫 해에 사실 도시철도 4호선 엑스코선이라고 그때는 불렸죠. 그것의 예타가 통과됐고 또 그 이후에 도심융합특구 지정도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도 지금 이 그 소위를 통과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진행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래도 꼼꼼하게 잘 챙겨갈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대구시가 전기차 모터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의원님 역할이 좀 컸다고 들었는데요. 예, 제가 국회 산자위원이라서요. 특화단지 관련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네. 또 그래서 관련한 세미나도 주최하고 또 산업부의 관련 부처들과 함께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요? 예, 함께 가장 적합한 모터 단지가 어느 곳이냐 하는 것을 같이 논의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차 모터 소재 부품 특화 단지 자체가 지금 현재 대구에서 얼마나 잘 준비되어져 있고 또 이 연관 산업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사실은 했고요. 그다음에 이 모터 단지가 대구에 유치가 되면은 앞으로 10년간 제가 봤을 때에 뭐 앵커 기업이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6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생길 거고 예. 한 4,000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특화 단지에 거는 기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첨단 산업이 성공을 하려면 인재 양성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또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지원이 또 전폭적으로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네. 예. 제가 사실은 국회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유일한 국회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다루는 산자위의 위원으로 있어서 반도체라든지 그와 관련되어지는 첨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첨단 산업 인재 혁신 특별 법안이라고 하는 재정법도 지금 발의돼 놓은 상태고요. 그 외에도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그다음에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재정법들을 지금 통과시키기도 하고 발의가 되어서 논의가 되어 있는 일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북대학교의 반도체 공동연구소, 반도체 특성화대학 선정에도 굉장히 많은 제가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의 창조경제센터에 C랩 아웃사이드라고 하는 것을 유치하는 데도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첨단 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역 인재들이 좀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남은 임기 동안 주력하고 싶은
그 지역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아무리 그래도 대구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이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달빛 고속철도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은행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구가 경제적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자,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폭염에 입맛 잃지 마시고 식사 잘 챙겨서 하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대구 북구갑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날이 정말 덥습니다. 대구 신천에 야외 물놀이장이 재개장을 해서 이 더운 날씨에 많은 시민들이 도심 속 피서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신천 물놀이장은 지난달 15일에 개장했지만 호우경보로 이튿날부터 휴장을 했었는데요. 7월 26일 기상청의 장마 종료 발표에 따라 27일 재개장해서 시민들을 맞고 있습니다. 대구는 최근 폭염으로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날이 많은데요. 네. 오늘 또 36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더위를 날려줄 신천 물놀이장의 현장 소리와 박시원 수상안전요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내려올 때 순서대로 안전하게 내려와 주세요. 여기 수영장 오니까 물 너무 시원해요. 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시원하고 좋은데 미끄럼틀 타니까 더 좋았어요. 너무 재밌어서 집에 가기 싫어요. 저는 물놀이장에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영장 내 안전 위험 요소들을 항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에는 수상안전요원뿐만 아니라 안전보조요원들도 배치되어 있고 각 풀장마다 감시탑이 있는데 감시탑 위에서 넓은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제 이용객들의 안전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잘 놀고 가셨다가 재방문해 주시는 이용객들도 많은 것 같고 저희 유아풀이랑 성인풀에 에어바운스라고 슬라이드가 있는데 아이들이 한번 타고 재밌어서 계속 이렇게 여러 번 타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놀이장 입장하기 전에 준비 체조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안전요원들의 이제 체조를 따라서 같이 꼭 해주시면 좋겠고 물에 입장하기 전에 또 이제 가슴에서 몸 쪽부터 물을 조금씩 묻혀서 준비한 다음에 들어가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급 상황에 대비한 수상안전요원뿐만 아니라 안전보조요원, 시민수상구조요원, 119 등 위급 상황에 상시 대기하고 있는 전문 요원들이 있으니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가서 물놀이를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준비 체조 시간도 있고요. 안전요원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네요. 네, 그래서 좀 든든하게 좀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좋고요. 물놀이장의 핵심은 또 풀장이잖아요. 그럼요. 네, 신천에는 수심 0.6m, 0.8m, 1m 이렇게 유아용, 청소년, 성인용 풀장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키에 맞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미끄럼틀 에어바운스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래요? 네, 기존에 유아풀에 1개, 성인풀에 1개 배치돼 있던 걸 올해는 성인풀에 1개를 추가로 더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인기가 참 많나 봅니다. 네, 에어바운스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네.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기다리면서 한 명 내려오면 바로 다음 사람 내려오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 신천둔치의 공인규 대리 이야기 들어봅니다. 현재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야외 물놀이장은 총 2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천 야외 물놀이장은 희망교 하류 우안 자전거 안전 교육장에서 운영 중이고 금호강 하중도 주변 물놀이장은 하중도 주변 생활체육광장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신천 물놀이장은 예년과는 다르게 수상 워터파크와 페달보트, 투명 카약, SUP를 7수 물이 흐르는 신천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저희는 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 수질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총 5회 자체적으로 잔류염소와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하여 기준치에 적합한지 파악하고 있고 회차별 술질 점검 시간 15분 동안에는 여과기를 작동하여 불순물을 최대한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 주 1회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천 외에도 고모강 물놀이장이 있는데요. 고모강 물놀이장은 풀잔 면적이 신천보다 1.8배 더 크고 주차 대수도 465대로 편의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방문하셔서 재밌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고 올여름 피서지로 신천 야외 물놀이장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여름 되면은 정말 어디 데리고 갈 곳이 잘 마땅치가 않아서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신천 야외 물놀이장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놀이를 하다 보면 또 배도 고프고요.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휴게 공간과 또 식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수영장 옆에 가장자리를 따라서 몽골 천막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에 짐을 두고 쉬면 되고요. 또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푸드트럭도 3곳이 있는데요. 닭꼬치, 소떡소떡 같은 간편한 음식, 그리고 또 슬러시 같은 시원한 음료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물놀이장에서 몇 걸음 더 가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수상 워터파크도 체험할 수가 있는데요. 수상 워터파크요? 네, 이 공간은 성인들에게 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놀이장 이용객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신암동에서 왔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지금 4학년, 2학년인데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키가 있고 그래서 제일 큰 풀장에서 액티비티하게 놀고 있는데 워터슬라이드가 내일 첫날에 저희가 2번째인데 너무 재밌어 해서 오늘 2번째로 한 번 더 왔거든요. 그리고 나눠진 풀이 유아풀이랑 뭔가 이 3군데가 나뉘어져 있어서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첫날에는 저도 막 신이 나서 워터슬라이드 아이들이랑 같이 타고 놀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요원분들께서 봐주시니까 또 너무 좋았고 오늘은 제가 2번째로 왔는데 제가 아는 친구 지인분들이랑 아이들하고 같이 오게 되어서 맛있는 것도 시켜 먹을 수 있고 같이 어우러져서 놀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김보윤입니다. 오늘 친구 가족이랑 물놀이장 같이 왔어요. 에어바운스라는 미끄럼틀 너무 재밌었어요. 신천 물놀이장에 저번에 왔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또 왔어요. 여기서 음식은 슬러시랑 닭꼬치 먹었는데 그것도 너무 맛있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여기 오면 너무 재밌어할 것 같아요. 저는 수성구 사는 15살 조석현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신천 물놀이장 생겼다 해서 왔습니다. 미끄럼틀이 엄청 재밌고요. 물 깊이가 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높아서 재밌었습니다. 다른 분도 많이 오면 재밌게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천 물놀이장으로 오세요. 신천 물놀이장은 8월 20일까지 매일 열고요.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 주말에는 오후 7시까지입니다. 도심 속 피서지를 찾고 계신 분들은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까지라고 했죠? 8월 20일까지 신천 네, 물놀이장 운영된다고 하네요.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쿨의 노래 듣겠습니다. 해변의 연인.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 오늘 전화로 함께하겠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예, 최근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 기둥에 이 철근이 빠진 탓에 인천 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대구 경북에도 이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무량판 구조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조금 어려운데요. 이 무량판은 이 보호 없이 기둥이 바로 이제 콘크리트 천장, 그러니까 슬래브를 지탱하도록 만든 이 구조의 아파트를 뜻합니다. 기둥과 맞닿는 부분에 하중이 좀 집중되기 때문에 이게 콘크리트 천장이 뚫리는 걸 막으려면은 이 기둥 주변에다가 철근하고 이 전담 보강근을 빈틈없이 채워 넣어야 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에서는 이 보강 철근이 누락돼서 이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아파트가 이제 시행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하고 시공사는 GS건설이 함께 지은 건데요. 이 설계 당시에 이제 지하 주차장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이 보강 철근을 빠뜨린 사실이 드러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후에 이제 국토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LH가 발주한 전국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이 철근이 빠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철근이 이렇게 빠진 상태니까 순살 아파트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네. 이런 그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가 지역에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에서 이 무량판 구조를 지하 주차장에 적용한 단지는 총 293개로 나타났고요. 이 중에서 입주 완료된 아파트가 188곳, 105곳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역에서는 이 대구에는 총 14개 아파트 단지가 이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걸로 조사가 됐고요. 네. 이들 아파트 모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외벽 바깥으로 철근이 네. 노출돼서 지금 입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가 아파트 2개 동에서 철근이 외벽으로 노출돼서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예. 철근이 드러난 곳은 아파트 약 한 7층 높이의 측면 외벽 2곳입니다. 시공사가 지난달 이 노출된 철근을 잘라내고 콘크리트 피복층을 복원하는 보수 공사를 했는데 문제의 철근은 이 시공용 가설 철근으로 이 건축물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이 시공사 측 입장인데요. 네. 일부 입주자들은 여전히 이제 시공사 의견을 좀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인데 반발이 좀 커지면서 이 시공사나 재건축 조합 그리고 일반 분양자 등이 협의를 해서 지금 제3회 구조 설계사를 통해서 건물 구조 안정성 확인 작업이 이번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수성구청 또한 입주자 안전과 재산 건보를 위해서 이 현장을 좀 확인하고 공사 관계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사는 아파트가 안전한가가 너무 궁금할 네. 것 같습니다. 네. 부실 시공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우선 인천 검단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붕괴된 어린이 놀이터 지점은 이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지상층에서 흙을 붓는 이 성토 과정에서 붕괴가 됐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이게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서 사고가 나도 이렇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설계와 시공, 자재 감리 모든 부분에서 좀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는 이 지금 책임 시공이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 이 무량판 구조같이 신공법 적용이 좀 늘고 있는데 현장 이제 노무자들의 수준은 좀 과거보다 좀 후퇴했다라는 지적입니다.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지역 감리업계에서 들어봤는데
숙련도가 낮은 저연차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대거 유입되면서 하자가 좀 늘고 있고 이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니까 문제를 좀 세세하게 지적한 이후에도 같이 잘못된 방식으로 좀 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감리 기능 강화만으로 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어려우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고민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로 지금 건설 중인 아파트도 여러 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참 불안한 마음이 들 텐데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부실 시공 여부 확인에 나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대구시는 무량판 구조로 공사 중인 지역 민간 아파트 14곳에 대해서 이 적정성 여부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오는 17일까지 열흘간 이 구군과 건축구조 기술사 함께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서 이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구조 설계 기준 적정성을 점검하고요. 네. 점검반들은 현장 감리자 사전 점검 결과 이상 유무를 또 보고 설계 도서에 따라서 적절하게 시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콘크리트 품질 관리는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이제 집중적으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예. 대구시는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 무량판 설계가 좀 적정한지 여부에 따라서 현장에서 조치한 거는 즉시 좀 시정하고 중요한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필요한 경우 공사 중지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있고요. 네. 또 정밀 점검과 안전 진단도 계속해서 이 혹시 모를 안전 사고를 좀 예방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노한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민 불안이 좀 큰 만큼 무량판 구조로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면서 2013년 이후 최근 10년간 무량판 구조로 채택한 다른 민간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좀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건설이 진행 중인 아파트에 대한 그런 점검도 필요하겠지만 이미 네네. 이제 입주한 아파트도 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북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경북에서도 이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가 4곳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에서 2017년 이후에 준공한 무량판 아파트를 전수조사해보니 3개 시군 4개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가 확인됐는데요. 네. LH가 지은 것은 없고 모두 민간 건설사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주에 2곳 있고 구미와 경산에 각각 1곳이 있었는데 구미의 아파트는 현재 공사 중이고요. 다른 3곳은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입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경상북도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예, 경북도도 시와 마찬가지로 이제 시군과 건축위원회 구조 분야 전문가 등과 합동 점검관을 꾸려서 경산 아파트부터 이제 안정성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예, 설계 도면하고 구조 계산서를 보면서 보강 계획을 좀 실제로 적용했는지 먼저 확인하고요. 또 시공 영상을 좀 확보해서 실제 공사 때도 충분히 철근 보강을 했는지 정밀 점검할 방침인데요.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 도민 주거 안전이 좀 위협받지 않도록 현재 확인된 무량판 아파트 4곳에 대해서 안전성 조사를 면밀하게 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국토부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이제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고 예방에 일단 나선 상황인데 그런데 네. 지금 순살 아파트가 주로 이 무량판 구조에서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무량판 구조가 무조건 나쁜 건 또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무량판은 슬래브 쪽에 이제 대들보를 설치하지 않고 이 기둥이 바로 천장을 떠받치는 건축 방식인데요. 예. 이게 장점도 있는 게 층 높이가 작을 때 좀 유리하고 내력의 벽이 없어가지고 실내를 좀 넓게 활용할 수 있고 또 보기도 좋고 그만큼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한국형 아파트 최적화 공법이다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네. 백화점이나 뭐 쇼핑몰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공법이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철근 구조 보강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지금 이번 사고처럼 붕괴 위험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예. 기둥과 맞닿는 좀 좁은 부분에 상부 하중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 철근하고 전단 보강근을 충분히 채워넣지 않으면 천장이 뚫리면서 상부가 무너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네. 1995년 기억하실 겁니다. 사상자 1,500명을 낸 이제 서울 삼풍백화점도 이제 부실하게 증축한 무량판 구조에 이제 옥상부가 이제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내려앉으면서 대참사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량판 공법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실 시공이 문제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예. 어쨌든 대구 경북에 총 18곳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좀 당정이 나서서 불안감을 해소를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건설 현장은 비상이 지금 걸린 상태인데요. 대구 건설 현장은 설계 도면부터 현장 정리 정돈을 새롭게 하고 이 하도급 업체와 시공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어제 이제 국민의힘이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고요. 국민의힘은 정부 대통령실과 함께 어제 삼청동 이제 총리 공간에서 당정협을 열어서 LH 전수조사로 드러난 이 무량파 공법에 공법이 적용된 이 아파트 부실 시공 현황을 공유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를 했고요. 그렇군요. 최근 예. 지금 몇 년새 그 아파트에 입주한 분들은 살고 있는 집이 무량판 공법인지 아닌지 정말 확인해보고 싶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국민이 이렇게 아파트 시공 공법까지 공부하고 염려해야 하는 걱정해야 상황이 일어나는지 참 답답합니다. 기자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논란은 이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요. 이 여야 이 정치적 논란으로 좀 번지지 않고 예. 여야 모두가 정부와 합심해서 이 국민의 불안을 덜고 문제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신문의 최원영 기자였습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대구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등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대구 문화 오디세이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대구의 흥미로운 얘기는 뭘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프로축구 최초 시민구단인 대구 FC 얘기와 한국 최초의 대중교통 모노레일인 대구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최초가 붙네요. 네, 네. 예. 우선 프로축구 최초 시민구단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우리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열렬히 응원했던 2002 한일 월드컵 기억하실 텐데요. 기억하죠. 네, 한일 월드컵이 열리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축구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 당시 그 2002년 10월에 우리 대구에서 한국 프로축구 역사상 최초의 시민구단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대구 FC입니다. 예, 창단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이 대구 FC는 그때 당시 이제 시민구단을 도입한 상당히 첫 번째 구단인데 2002년 10월 9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일 대구 시민 프로축구단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창립총회를 했고요. 그해 11월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시민주 공모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민을 주주로 모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금을 확보한 뒤에 한 달 뒤인 12월에 대한축구연맹으로부터 K리그 정식 구단으로 창단 승인을 받아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 시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구단이 우리 대구 FC 이후에 네. 인천의 유나이티드, 또 성남 FC, 대전 FC 등이 우리 대구 FC를 벤치마킹해서 현재 쭉 이어져 오고 있고, 현재 그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현재 계속 매진 행렬을 이끌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기업구단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시민구단과 기업구단의 다른 점이 뭔가요? 시민구단은 말 그대로 기업이 아닌 주주가 시민입니다. 기업은 그 기업이 당연히 주주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민분들이 다른 구단과 달리 구단의 운영이라든지 또는 관리,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네. 또 반면에 아무래도 시민들이 기업에 비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 약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민구단은 뚜렷이 시민분들의 어떤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장점과 태생적으로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FC에는 후원 단체가 있는 거죠? 네, 대구 FC 후원 단체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뜻 있는 우리 시민분들이 대구 FC를 후원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인데요. 바로 대구 FC 엔젤 클럽입니다. 엔젤 클럽. 네, FC의 이제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도 도움이 되고, 또 축구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형성이 되었고요. 네. 또 201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아주 보기 드물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매진 행렬을 하고 있는 대구 FC가 있기까지에는 이 엔젤 클럽의 힘이 상당히 컸고 그렇게 해오면서 봉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개가 잘 사례가 좋아서 네. 한국 프로축구연맹에서도 훌륭한 사례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구 말 FC 그대로, 네, 엔젤이죠. 그러네요. 네. 엔젤 클럽은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네, 엔젤 클럽은 이제 연간 1,000만 원 이상 후원하는 여러 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 1,000만 원 이상 후원하는 다이아몬드 엔젤이 한 100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총 회원이 1,7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치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이 되어서 이 경제적인 부분을 후원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 옛날 1907년에 우리 대구에서 처음 주도해서 전국으로 확산했던 역사상 최초의 시민운동인 국제보상운동 정신을 네. 그런 실천하는 단체다. 그래서 타 시도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고 최초라서 모범 사례도 있지만 운영과 관리 같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저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프로축구 최초 시민구단 대구 FC를 소개를 해드렸고 네. 자, 전국 최초의 대중교통 모노레일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그 대중교통 모노레일이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을 말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도시철도 3호선이고요. 2015년 4월 23일 한국 최초의 상업 운행 대중교통 모노레일입니다. 그게 바로 3호선인데요. 개통이 되었습니다. 바로 한 줄로 다니는 그런 네. 열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방금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구의 수성구 제일 위쪽에 있는 범물동의 용지역 네. 그리고 7곡에 있는 경대병원역을 잇는 도시철도 3호선입니다. 아주 특징은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것입니다. 운전자 없이 주행하고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모노레일입니다. 이게 예. 지금 전국 최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에서도 가장 긴 모노레일이다. 특징이 아주 뚜렷하고요. 모노레일 노선은 말 그대로 레일이 하나뿐인 철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2015년에 개통했으니까 개통한 지 꽤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걱정을 좀 왜냐하면 많이 했었어요. 이게 도시의 어떤 미관을 흐리는 것이 아닐까, 또 위압적인 어떤 시설로 인해서 시민분들이 다니는데 좀 해로운 부분은 없을까 상당히 많았는데 그 어떤 우려가 상당히 불식되면서 상당히 지금은 시민분들이 뭐랄까요 사랑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 되었는데 이게 그냥 개통은 그때 됐지만 최소 준비 기간은 또 3년이 걸렸었습니다. 최초에. 그리고 공사가 5년 이상 걸렸죠. 또 시범 운영도 1년 하면서 이 자체가 운영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린 것입니다. 준비 기간이 길었군요. 네, 그래서 2015년에 개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준비를 해서 다녔고요. 평균 시속이 약 38km 정도로 다닙니다. 그래서 7곡 경대병원에서 수성구 용지역까지 약 30개 역을 통과하는데 약 5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게 약 23km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우리 대구 시민의 중요한 발휘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발도 되지만은 이 움직이는 전망대 기능도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도시철도 3호선을 타면 네. 어디 여행 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초기부터 제가 문화정책을 연구하다 보니까 타고 이렇게 좌우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취미를 두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게 높이가 14m입니다. 이 14m는 뭐냐면 우리 아파트 딱 5층 높이예요. 5층이요? 네, 그래서 약간 이 고소공포증이 있는 시민분들이 타기에도 상당히 무난합니다. 그래서 그 높이에서 운행하는 열차다 해서 하늘을 달린다고 해서 하늘 열차라는 애칭으로 상당히 불리기도 하죠. 네. 대구 도심을 내려다볼 수 있어서 움직이는 전망대다 이렇게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전망석도 운영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하고는 달리 앞 뒷칸에 운전석이 있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무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늘 열차에는 그 가로 한 2m, 세로 1m 정도의 창을 통해서 대구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무인 자동 운전으로 운전되는데 그래도 또 운전하다 보면은 비상정지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 대비를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사 면허가 있는 운행관리원이 항시 탑승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 도시철도 3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으로 인해서 그 관광과 또 여가 시간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옆에 분들 보면
표정이 참 여유로워요. 네, 맞습니다. 예. 이 3호선을 하면서 대구에 오는 지인분들에게 약간 시간이 남을 때 3호선을 한번 타봐라고 권유하는 경우 저도 있습니다. 상당히 색다르다는 평가가 많고요. 무엇보다 서문시장, 수성못, 우리 대구가 자랑하는 관광지 여가 명소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갈 때 상당히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특히 이런 러시아워 타임 때는. 그래서 서문시장에는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기도 상당히 좋아서 많은 시민분들이 특히 관광객들이 여가 시간 활용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도 서문시장 갈 때 한 번씩 그 3호선을 이용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편리하더라고요. 네, 그 예. 많은 시민분들이 내려서 특히 서문시장 쪽에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내려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특별한 이벤트도 한 번씩 열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시철도 3호선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지금 꾸준히 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개통 이후에 무엇보다 조금 재미있는 부분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젊은 연인들이 거기에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하늘을 위해서 하늘 열차를 타면서 그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고요. 네. 또 유치원 원생들이 그걸 다니면서 우리 대구를 보니까 조금 더 색다른 체험이 되고 또 우리 대구를 찾는 국제 청소년들의 어떤 교류할 때 낯을 이용해서 문화 탐방할 수 있는 열차가 되고 이색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건대로 열린 인문학 열차, 건대 문학관과 연계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는 성탄 열차 이런 이벤트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재미있었던 부분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차 안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색다른 그런 부분이고 제가 볼 때 기억에 하나 가장 남는 부분은 네. 2016년도 1월 1일 바로 새해 첫날에 열차 안에서 일출 카운트다운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열차를 타고 보면서 이 긴 23km 구간 안에서 일출을 보면서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은 해가 뜨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높으니까요. 네.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더 특징을 말씀드려보자면 이 3호선이 기존 도시철도에 비해서 건설비가 50%가 저렴합니다. 네. 그것도 운영비도 25%가 저렴하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에 만들 때 반대도 많았지만 그러한 부분이 많고 또 사생활 침해가 우려 있는 부분은 차량 바깥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자동 창문 흐림 장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 도시철도 3호선이다. 네. 네. 오늘 대구 문화 오디세이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구단인 대구 FC와 또 도시의 명물이 됐죠.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클릭 정보 클릭. 대구광역시가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내 의료기관과 소방 등 모두가 한뜻으로 힘을 합쳐 시민의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책은 이송에서 진료까지 응급의료체계 전 과정을 포괄하고요. 현장 이송 단계에서 병원, 전문 분야 응급의료 기반까지 총 4개의 영역에서 대응책이 마련됐습니다. 시민 누구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단절 심화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2023 고독사 예방 시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연결로 즐거운 생, 고독사 없는 대구를 비전으로 일상생활을 즐겁게 지원하는 24시간 AI 돌보미와 전문 상담원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생명의 전화, 한라인 안부 확인 사업 등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문제 해결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열대야가 계속되는 요즘 칠성 야시장으로 피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부터 3일간 신천 강변에서 펼쳐질 이번 페스티벌